녹조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강력한 독성 물질들이 우리 상수원을 많이 오염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강물을 정수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물을 마셔도 되는 건지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독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 관계 당국은 보다 복잡한 공정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유역 등 전국 32% 지역에만 이 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직 그 설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낙동강 주변을 살펴보던 제작진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바닥을 정비할 때 사용되었던 준설선들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채 강변에 버려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폐준설선 주위로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동시에 녹조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덕산정수장이 있고 저 위에 한 2km 정도는 메리치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하고 부산 시민하고 한 350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폐주설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면은 홍수가 나면은 이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수원 쪽으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염도 심각하고 지금 보다시피 녹조가 엉망입니다. 예. 잔뜩 녹이 쓴 채로 버려진 폐준설선. 인근에 신고를 해도 4대강 사업이 끝나 담당자가 없다고 아무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마로 큰 비가 내리자 폐준설선이 떠내려가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강 건너편에는 강물을 수돗물로 바꾸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주민의 도움을 받아 취수장 주위의 물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취수장 근처의 물도 녹조 때문에 녹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 물들이 취수봉을 통해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탁해가지고 고기가 안 나와. 지형이 모래바닥이 해야 되는데 모래가 없고 뻘이기 때문에 고기가 예전에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지, 3분의 1밖에 없어요. 제첩이 없어, 아예 다. 제첩은 없어요. 모래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뻘이니까 뻘 속에서는 다 죽었습니다. 금강 백제보가 보이는 한 다리 밑입니다. 보에 물을 가둬놓기 전 이곳은 녹조도 그리 심하지 않고 자갈과 모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강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흙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바닥은 10cm가 넘게 온갖 퇴적물이 쌓여 있고 건져 올린 흙은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 가장자리에서 일부분은 약간 모래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발이 깊이가 푹푹 빠지면서 진흙처럼 돼 있어서 지금 잠깐 서 있다가 다른 곳에 이동하러 발을 들였는데 자리에 지금 잘 빠지지가 않아요. 이미 바닥은 진흙벌처럼 변해 발걸음을 떼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보로에서 물그릇이 커지고 준설위에서 물그릇이 커지고 담수화가 되면서 수 생태계 자체가 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흙이 바닥이 진흙이나 뻘층으로 형성되면서 저소생물, 어종들이 또 살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면서 그 강 자체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건 강물 속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변에 있던 나무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금강 주변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강바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퇴적물에서 시궁창같이 썩는 냄새가 나진 않을 겁니다. 90%가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졌던 강바닥에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진흙층의 침전물 퇴적이 계속됩니다. 박철웅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방향이 잘못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지천 관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본류는 배수 기능이 중요한 것 때문에 볼을 설치하지 않고 가급적 빠르게 잘 배수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볼류를 막다 보니까 그런 지천 관리는 안 된 상태에서 볼을 막으니까 전체 유속이 이제 정체되는 것이죠. 영산강 전체. 그러고 생기는 이제 그 오염 물질의 이제 퇴적이 개선되지 않고 결국 이런 녹조라든지 뭐 큰빛 이끼벌레 같은 것이 발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사라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22조 원이란 사업비를 들인 지난 정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발표 결과는 공사가 시작되던 때와 달랐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부실하고 예산이 잘못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구조적 문제마저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정보부처는 감사원 발표에 당황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옹호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북한강 수계에서 녹조가 발생을 했다는 것. 4대강 사업이 있었던 남한강 유역에서는 전혀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녹조와 물고기 폐사 등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을 설치한 남한강 이포보 상류인데요. 왜? 녹조 때문에 그래요? 왜? 뭐 큰빛 이끼벌레도 나왔다고 하고. 이끼벌레는 여기 안 보이지? 이렇게 안 이건 뭐예요? 이건 항상 있던 거 아닌가 그 벌레? 지난해 1월 발표와는 다르게 올해 이곳은 녹조가 피고 큰빛 이끼벌레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강바닥에서 파낸 그 많은 준설토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 준설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 가옥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골재 싸는 데가 이게 도로 포함해서 차례 한 10m 간격. 그래가지고 보이지를 않았어요. 강바닥 모래를 파내 건축 재료로 쓴다고 마을 여기저기 쌓아놓은 것이 바람에 날리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20여 마리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는 소 있죠. 그게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커서 저기 지금 이 다리 제일 나오는 온종일 오가는 트럭과 모래바람, 계속되는 포크레인 소음 때문에 소들이 잘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5년 동안을 현재도 지금 한 마리가 밥을 먹어도 바싹 말라가지고 지금 임신도 안 되고 그 이제 체중이 원판 말랐기 때문에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저로서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모래먼지 때문에 기관지와 폐에 문제가 생겨 3년 전부터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지 박장 보호해 주는 거고 폐. 물 좋고 공기 좋아 평생 금강 주변을 떠나지 않고 농사짓고 소 키우며 살아오신 할아버지. 그런데 금강 바닥의 모래를 마을에 쌓아놓으면서
고향 땅이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영산강 인근 나주지역. 이 동네 주민들은 4대강 사업 후 농지 침수 때문에 농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라오잖아요. 저기 한 2m 밑에가 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논보다 더 높이 물이 막 솟아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논이 안 말라요. 보에 물을 가두면서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고 강수위가 올라가면서 지하수 수위도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지하수가 솟아올라 농지가 침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차올라 겨울 보리 농사를 2년 동안 짓지 못했습니다. 농가리 할 때도 올해 겨우 빠진 거 트랙터가 빠져가지고 농가리 였는데도 예 먹었다니까요. 그게 다 보를 설치하고 강물 수위를 높인 뒤부터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지 않으니 농작물들이 뿌리부터 썩게 되고 병충해도 더 심해집니다. 정부에서 보고 느껴야 돼요. 이거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 써도 이거 말로만 해서는 현실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야 과연 여기 지역이 그렇게 참 그 축산보에서 물이 이렇게 담수해가지고 이 논에까지 이렇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보여야 돼요. 지하수에 무슨 성분이 스며들었는지 벽면이 붉게 변해 있었는데요. 자식같이 돌보며 키운 벼농사. 가을에는 나달이 여물도록 논이 말라야 되는데 늘 물이 넘쳐 농부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